형, 도저히 이제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주식도 이제는 잘 안 되고, 금융상품 수익률도 너무 낮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우리도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크게 5가지가 될 것 같아. 첫 번째로는, 전 세계 시장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대략적으로 50%가량 된다고 보면 돼. 미국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고, 전 세계 GDP의 약 25%, 그 다음에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약 50%,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은 약 40%,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8%, 즉 2%가 안 되는 시장이야. 우리가 2%도 안 되는 시장에서 A 종목, B 종목 이러한 주식들을 가지고 머리를 골마매고 있는 것보다는 전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공부하고 여기에 진출해보고 고객들에게도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 아, 그럼 요즘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큰 트렌드인데 미국에도 그런 주식들이 있어?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야. 미국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들 생활에 밀접한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 아이폰,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컴퓨터에 있는 뭐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그다음에 SNS 같은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집에 가서 영화 보는 넷플릭스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다양하게 상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자산 배분을 위한 시장이라고 보면 돼. 세계 각국의 유수 기업들의 주식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ADR로서 상장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은 각국의 가장 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전 세계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주 친화적인 시장이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배당을 하는 편이긴 해. 다만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반면에 미국은 월 배당, 분기 배당, 반기 배당, 기배당 하듯이 여러 가지 종류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배당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위해서 진출해 보는 것도 또한 공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야. 미국 GDP의 70%가량이 소비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이 소비가 많다라는 거는 그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선순환됐을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 최근 들어서 그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 매매에 대한 그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증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다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세금 이슈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저희 회사 진재만 세무사를 모셔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아,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 해외 주식을 할 때는 국내 주식 투자와 세금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우리 고객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회사 최고 세무 전문가 진재만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시장 투자 시 국내 주식시장에서처럼 매매 차익과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해외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크게 매매 차익과 배당금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과세권부터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와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 간에 어디서 과세를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들이 조세조약입니다. 근데 그 조세조약은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에 대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매 차익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도 일부 과세를 하고 투자한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일부 과세를 하는 쌍방 과세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결국 매매 차익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 즉 우리나라에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국가에서 일부 과세가 됐지만 다시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과세가 돼서 거기에서 발생된 배당금이 2천만 원이 안 넘는다라고 하면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시는 거고요. 우리나라 금융소득과 그 해외 주식 배당금이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말부터 세법상 대주주 기준이 작년 2019년 10억에서 올해 말에는 3억으로 하향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거액 주식 자산가가 일부 자산을 해외 주식으로 편입한다면 절세에 유리할까요? 사실 그 세금만 가지고 국내 주식이 유리하다, 해외 주식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주주 요건이 물론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종목당 3억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여전히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는 매력적인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상호 보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국내 주식 과세 대상과 해외 주식 과세 대상 간의 손익상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 과세 대상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를 하거나 상장 주식을 장외로 양도하는 경우 혹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고 해외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국내 주식 과세 대상 종목을 투자해서 수익을 받는데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손익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나라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에 좀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전략적으로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절세할 수 있는 팁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공제를 활용하라입니다.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과 같은 경우는 올해서부터 상계가 되는데 통산해서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 만약에 수익이 1,000만원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올해 다 한꺼번에 실현시키는 것보다는 매년 250만원씩 수익을 실현시키게 되면은 전부 다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손익상계를 활용하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서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과세 대상 간의 손익상계가 가능한데 더불어 여러 해외 주식 간에 그리고 동일한 해외 주식 간의 손익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받는데 만약에 중국 주식에서 미실현 손실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미실현 손실의 종목을 실현시켜서 그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 간의 손익상계를 통해서 과세되는 부분을 좀 줄이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거는 좀 민감한 내용이라서 꼭 나중에 실제로 실행하실 때는 그 세무 전문가한테 한 번 더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는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통해서 양도하시게 되면 세금을 좀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을 1억 원을 샀는데 그 주식이 해외 주식 호황으로 해서 2억 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서 세율 22%인 2,200만 원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시게 되면은 배우자한테 증여재산 공제가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평가금액 2억 원인 주식을 배우자한테 무상으로 증여하실 수가 있고 그 주식을 배우자가 증여받자마자 바로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 2억 원, 취득가액 2억 원, 양도차익 0원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수한 요건들을 좀 충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네요. 그러면 해외 주식 세금 납부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해외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달에 연간 손익을 통산해서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단기별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단기별 신고이나 해외 주식은 1년에 한 번 신고한다는 걸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들으니까 꼭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해외 주식 투자와 절차, 세금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꼭 하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목동지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